배터리 회사들은 장기 투자에 적합할까? 2020년 8월 들어 가장 뜨겁게 오르는 섹터가 배터리 관련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이들 업체에 양극재나 음극재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의 상승에 불을 붙인 계기는 LG화학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관련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배터리 관련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2019년과 2020년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점유율이 약 24%로 1등이고 삼성 SDI가 4위, SK이노베이션이 7위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은 2019년 326GWh로 수요 예측치인 190GWh를 넘어서고 있지만 2023년에는 수요 예측량이 916GWh로 공급량 776GWh를 넘어서 배터리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배터리 시장 규모는 167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포스트 반도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주도 넘쳐나서 LG화학의 배터리 수주 잔고만 1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래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배터리는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넘어 다음 세대의 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슬라와 CATL, LG화학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공장 증설에도 적극적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의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셀을 일부 생산 중이며 독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에서도 배터리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배터리셀의 생산량을 늘려나가 내재화는 물론 타사에까지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테슬라와 LG화학이 주도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 주도권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업체들이 폭스바겐, 파나소닉, 삼성 SDI 등입니다. 이 업체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2025년 이후에 상용화될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압을 높이면 폭발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km 정도가 주행거리의 한계입니다. 이 정도의 주행거리로는 전기차가 어느 정도까지는 보급될 수 있겠지만 내연 기관차를 교체하는 대세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충분한 마진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증설에 부정적입니다. 파나소닉도 같은 이유로 최근 2년간 공장 증설을 하지 않았으며 테슬라가 향후 건설하는 기가팩토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파나소닉의 공백을 LG화학이 메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고체 기술이 가장 앞선 업체는 파나소닉과 토요타연합입니다. 이 두 회사는 합작하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스라는 배터리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르면 2022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토요타는 2020년 동경 하계올림픽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는 바람에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세계 1위 MLCC 기업인 무라타 제작소에서 만들어 현재도 사용 중이나 소형이어서 큰 의미는 없고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은 핸드폰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핸드폰 배터리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도 국내의 타 업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으로 시작된 퀀텀 스케이프라는 기업에 2억 달러를 투자해 전고체 배터리를 2025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도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중국 칭다오 에너지 디벨롭먼트는 2018년 11월 10억 위안을 투자해 장수성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생산 라인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공장은 양산 수준에는 부족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향한 중국의 기술과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께서 LG 구광모 회장과 SK의 최태원 회장을 만났을 때는 현재 진행 중인 배터리 양산과 관련된 협의를 했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굳이 전고체가 아니더라도 중국은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중국의 CATL이 테슬라와 100만 마일 반영구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여 이르면 올해 말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에 탑재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모델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값비싼 코발트가 들어가는데 CATL은 코발트를 극단적으로 줄인 대신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화학 첨가물이나 코팅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LG화학 진영은 전고체 기술 개발에서 타 경쟁사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로도 주행거리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사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자라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구매할 것입니다. 액체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직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소된 자동차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차량은 대주전자에서 만든 음극재를 소재로 한 LG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한 포르쉐의 타이칸인데, 금년 2월 충전 중에 폭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다른 차량이나 물체와 충돌할 경우 배터리가 뜨거워지면서 수초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크며, 금년 7월에도 중국의 BYD가 스포츠카와 충돌한 후 곧바로 불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금년 3월에 폭발한 테슬라 전기차입니다. 차량이 충돌한 후 폭발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배터리 때문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배터리가 폭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이폰이 중국의 핸드폰 매장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심지어 리튬이온 스마트폰 배터리도 폭발하는데 자동차용 배터리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방향은 무조건 전고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기차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테슬라나 LG화학 진영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뒤처질 경우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됨은 물론이고 주도권을 영원히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의 핵심입니다. 앞 영상에서 테슬라의 위기는 배터리에서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뒤질 경우, 또는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지 못할 경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회사는 파나소닉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2025년 이전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분야의 리딩 업체인 파나소닉 내부인입니다. 파나소닉은 2년 전부터 리튬이온 전지 공장도 증설하지 않고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물량도 포기하고 오로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이 가까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후 배터리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는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2, 3년 이내에 파나소닉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면 배터리 패권은 일단 파나소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면 국내 업체의 패권은 삼성 SDI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도래에 따른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파나소닉의 무관심에 의한 국내 업체의 반사이익 등 여러가지 모멘텀으로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리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그 길을 막고 있는 허들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만약 배터리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향후 시장의 판도를 확인한 후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